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양원지구 신혼 희망타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가 발표됐지만 시스템 오류가 발견돼 재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애초 당첨자 269명 가운데 16명이 예비 입주자로 지위가 바뀌었고 대다수 당첨자의 동호수가 변경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당첨자를 정정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한강대교 북단 용산과 노들섬을 잇는 보행 전용 다리를 신설하기 위한 한강 보행길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들섬에서 노량진을 잇는 1단계 100년다리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1, 2단계 사업 추진으로 노들섬을 중심으로 북쪽은 용산, 남쪽은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보행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1년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지난 6월 기준 114.7%에 육박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계속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향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양원지구 신혼 희망타운에 정정된 당첨자 명단과 함께 청약 신청자의 모든 서열을 게시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청약자들은 입주자 선정 오류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호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성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 쑥쑥 키우는 강의 시간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까지 제외가 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이성호입니다. 지난 18일이죠. 7월 18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25%를 인하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된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금융을 현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동안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나 거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폭을 지난 과거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좋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라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 투자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까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고정자산인 금이나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재정 악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일본과의 무역 보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여러 가지의 글로벌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그다음에 현재 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지수죠. 코픽스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이자를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코픽스 지수입니다. 코픽스 지수가 지금 현재 1.98%, 7월 달에 1.98%까지 이제 하락이 된 부분이죠. 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 금리도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픽스 지수도 역시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로 된 그 신정책을 삼을 경우에는 1.68%까지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경기만 좋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 자체가 예전만큼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예전보다는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2019년 7월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 이후 16년 6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이 대출 이자 그리고 이율 자체가 금리 자체가 올해 19년 7월에 1.15%까지 1.5%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1.5%까지 하락이 됐는데 추가적인 인하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 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0.25%, 10년 만에 0.25%를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관련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려를 해서 지금 인하를 했는데요. 18일 이후, 7월 18일 이후에 7월 31일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거래량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금리가 인하가 됐을 당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었죠. 16년에는 거의 40만 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거래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 수요에 의한 그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도 상승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한번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2016년에 1.15%까지 2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보게 되면 14년부터 16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래량이 많이 상승이 됐던 시점은 금리가 인하가 됐던 과거 16년 6월부터의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나 거래량이 꾸준하게 금리 인하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전처럼 거래량이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를 한번 보게 되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 DT,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 투기 과열지구도 역시 40% 이렇게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의 지렛대를 활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거래를 늘리는 부분은 그만큼 많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많은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어떤 그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출이 없을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임대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에 6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안 받고 진행을 했을 때 수익률 자체는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20만 원이죠.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720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20만 원과 1억 4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5.14%가 되거든요.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에.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 1억 5천만 원 오피스텔 매입했고 보증금 1,000에 월세 60일 경우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가 4%라고 했을 때 이 12개월 720에다가 이자 200만 원을 1년 이자를 빼게 되면 520만 원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빼고 1천만 원 빼면 보증금하고 대출을 빼고 하게 되면 9천만 원이 실투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5.77%로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보다도 수익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을 5천만 원 받지 않고 1억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8%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수익률 자체가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을 많이 하죠. 예,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4%로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치가 나오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돼서 대출 이자가 3%로 내려갔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봤을 때 대출 5천만 원 받고 대출 이자가 여기는 4%인데 3%로 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6.33%로 수익률 자체가 상승이 됩니다. 5천만 원 대출 받았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거의 10.5%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 그리고 향후에 은퇴 후에 어떤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출 규제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나 어떤 거래량 상승이 예전에 비하면 덜할 수 있지만 이런 수익형 모델, 수익형 부동산 모델 이런 경우에는 이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내놔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똘똘한 투자처 한번 물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성우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동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성우 대표와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 앞 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고 방 1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3층에서 만나볼게요. 용산구 청파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개발 이슈로 주목받는 지역 중에서는 용산구 청파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막 지어진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네,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시에서 중앙에 위치되어 있죠. 용산입니다. 용산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이런 민족공원이 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넓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국제 업무지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도 역시 마이스에 관련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있다고 하면 용산도 역시 마이스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강도 가깝고 남산이나 민족공원 이렇게 녹색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강남에 견주어서 봤을 때 뒤짐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이고요. 자, 이쪽 용산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건물을 지은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개발을 이제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게 되면 전면부는 정말 화려하게 꾸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축물 그리고 굉장히 높은 건축물 그리고 어떤 그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염두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화려하게 변모가 되는데 그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곳이 또 용산이기 때문에 전면부에 투자할 때 고액의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반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면부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후면부, 전면부가 개발이 되면 점차적으로 후면부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이 중산층 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교통을 보게 되면 숙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4호선 숙대 입구역과 6호선 효창공원역 이렇게 더블 역세권에 위치가 돼 있고요. 물건 바로 그 담벼락 사이에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여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숙사가 태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1학기, 2학기 추첨을 통해서 기숙사에 입소를 하는데 입소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기권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그 자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하숙이나 어떤 자취, 다세대 이쪽으로 해서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임대 수요가 받쳐주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용산 전면부에 개발이 되고 직장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어떤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수요들도 그만큼 선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어떤 임차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대와 청파초, 선린중, 선린고, 신광여고, 금양초 이렇게 학교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면서 이렇게 효창공원과 용산 민족공원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녹색 환경 그리고 학군 그리고 교통 모든 부분이 받쳐주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수익형 모델로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를 지렛대를 사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용산 생활권과 강남 생활권, 강북 생활권 중앙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생활권들하고 지근거리에 있다는 부분이고 또 용산과 강남이 또 신분당선이 연장 계획이 있죠.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30분 이상 걸리는 강남의 진출이 그만큼 18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남과 용산이 그냥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 Y밸리 전자상가죠. 용산 전자상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컴퓨터나 모든 전자제품을 구입을 해서 화랑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뭐 구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용산 전자상가를 용산 Y밸리로 탈바꿈을 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직장인들, 젊은 창업자들이 용산 Y밸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서울 5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창업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의 공간으로 탄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 지역 바로 옆에 보면 청파 1구역이 있죠.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이 주거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면부, 후면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가꿔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전면부가 개발이 되면 이쪽 자리도 역시 이 물건이 있는 자리도 역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보면서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용산을 보게 되면 남산하고 가까이 있죠. 남산과 민족공원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산과 민족공원을 바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한강까지 연결을 해서 보행로를 완성을 한다는 부분이 또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돼 있고요. 국제 업무지구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용산이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도시로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효대교, 동작대교, 강변북로를 또 지화 사업을 통해서 또 개발을 한다라는 호재거리가 있고요. 교통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당선이 있고 2025년에 개통 예정이죠. 그리고 현재는 서울역에 이제 보게 되면 KTX나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ITX 이런 철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신분당선, 수색, 광명, KTX 총 5개 철도가 또 새롭게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 요충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통도 그만큼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철도가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 만들어서 그 상층부를 더욱더 업무시설이나 그 상업시설로 가꾼다라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지금 이미 완료가 됐고요. 고급 브랜드로 자재를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보안시설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여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시설에 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억 8,9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8,900만 원이고 월세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고려하시면 월세 투자 시에 1억 2,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강남에 절대 밀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서울 안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함께할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네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4억 6,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토지는 아무래도 특성상 주변의 개발 호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선별해 오신 이유들 지금부터 풀어주시죠. 지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 집가 상승률이 지금 2.05%, 우리나라 그 전체로 봤을 때 세종,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광주, 그리고 전남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전남 지역인데요. 전남 지역 중에서도 여수, 순천, 광양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족 도시로의 면모를 갖춘 곳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죠.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쿨, 현대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굉장히 큰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왜 광양으로 몰리느냐? 그건 바로 물류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는 이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양 항만에서 배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그 항만 주변으로 몰린다라는 부분이죠. 지금도 그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양입니다. 세비가 많이 거치죠. 그래서 부자 지자체라고 말을 하는데 기업들은 많으나 인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여수나 순천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인구들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양입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토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광양을 보게 되면 광양읍과 광양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같이 한 곳에 어우러지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게 단점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게 광양시의 방침이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신도시가 탄생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상권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관광도시가 또 염두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의 거점인 또 LF 스퀘어 타운이 탄생이 되고 어린이 테마공원까지 같이 있게 되면 이쪽의 집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곳이 바로 성황 도이지구의 대우 프로지오가 분양을 하죠. 8월 8일 날 모델 하우스를 오픈을 하고 13일 날 청약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쪽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청약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은 반응이 굉장히
핫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광양이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민간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어떤 그 공사비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은 바로 농협대주단에서 무궁화 신탁에 공사비를 전액을 예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성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 그다음에 포스코 리튬이 있는 율촌산단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에 맞는 그러한 신도시가 탄생이 되는 곳의 물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관광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약 57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골프장 27개월과 워터파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그리고 호텔 이런 곳이 바로 황금지구 바로 뒤편에 위치가 돼 있고요. 또 옆면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이 또 계획이 잡혀 있죠.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사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비 오는 날도 역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를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건폐율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에 1300%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유입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아파트 옆에 상가 그리고 준주거지역 주차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종 주거지역 이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 주거지역은 1억 6,400만 원 그리고 대출은 9,84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이종 주거지역 6,500만 원이면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준주거지역 4억 6,600만 원입니다. 2억 7,900만 원이 대출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준주거지역 1억 8,700만 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집가가 상승이 예측이 되고 그만큼 개발 호재가 넘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집가가 계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성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성호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용산구 충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으며 방 1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4억 6,6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저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도 02-32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오늘은 KRC 부동산 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부동산 정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주신 정보는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마곡지구는 산업단지의 위상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의 지역은 국제금융의 지역의 위상을 갖고 있는 영등포입니다.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경쟁력이 돋보이는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수구 마곡지구고요. 영등포구 영등포동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권우숙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정보는 바로 강서구 마곡지구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우선 9호선 신방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의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저희는 3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4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마곡은 강서지구를 빛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3룸 소개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건물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5개 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다세대 주택에 보시면 보통 1개 동, 2개 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5개 동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아직 준공이 이제 덜 돼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준비했습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2개 구조입니다. 방 3개 정도 되면 아무래도 욕실이 1개와 2개 차이는 큰데요.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 되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곡에 대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투룸 수요와 3룸 수요로 비교하시게 되면 보통 보시면 2룸보다는 3룸 수요가 굉장히 월등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1인 가족이지만은 좀 더 넓은 구조를 찾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시스템을 보시면 방범 시스템과 CCTV 또한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동마다 피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장 이용하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주차 면적도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요를 살펴보시겠습니다. 9호선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30.23제곱미터, 전용 등기 면적이 46.69제곱미터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 준공이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5층 중에 3층 매물이기 때문에 아주 요열층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금액을 보시게 되면 3억 2,4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세 현재 예상 가격은 3억이기 때문에 투룸에 대한 투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2,400만 원 아주 저렴한 투자고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목적, 실거주 목적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 예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굉장히 소형 주택으로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를 활용하셔서 2천만 원대면은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이 마곡에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상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지구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데다가 이곳은 또 9호선 가까이인 것 같아서 입지 환경 좀 둘러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지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또 분석해보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은 9호선입니다. 지하철 신방화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건물에서 또 마곡지구까지 보시게 되면 도보 한 5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곡 산업단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이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곡은 공항철도와 또한 5호선, 9호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식물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크게 규모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보시면 마곡 산업단지로 인한 배유 수요와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입지에 대한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임차 수요에 대한 배유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마곡단지의 배후 수요 때문에 이곳에서 좀 선별을 해오신 것 같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곡단지라든가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곡은 그 지역 내에서 개발 가치, 경제 가치가 굉장히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산업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배후에 대한 임차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의 목적 또한 여기에 상주 인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러한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산업단지를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마이스 산업의 특화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지고요. 지금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각 구에마다 굉장히 대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46개 대략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 현황 상태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의 배후 수요에 대한 주거 배후 수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형주택, 아파트와 월등히 차이가 많은 소형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곡 산업단지는 2025년도에 개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되는 시점에는 문화와 자연과 산업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곡 산업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곡 산업단지 근처에 보시게 되면 김포공항의 터미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로 보시면 남부터미널이 한 1만 제곱미터 약간 넘는데요. 이 김포공항 터미널은 이거보다 월등히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을 비교하시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접근성이 인천공항보다는 월등히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비즈니스 서클이라는 공항까지 이름이 붙일 만큼 도심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곳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곳에 남부터미널이 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이 지역의 그만큼의 교통이라든지 이 편리성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부가가치로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마곡 지구라 그러면 또 김포공항과 굉장히 인접성이 있고 어류, 문화, 관광 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도보를 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어류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어류 관광은 한방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김포에 대한 이 어류문화 관광 벨트는 한방이 포함되어 있는 동서양이 융합하는 어류 서비스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역적으로 봤으면 더 나아가서 지역적인 어류문화 관광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은 국제적인 어류에 대한 문화 발전이 지속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큼직한 자랑거리들 좀 꼽아주셨습니다. 김포공항 쪽의 터미널 조성도 기대가 되고요. 자, 마곡 산업단지의 배후 수요로 투자를 하시기에도 그리고 실거주하시기에도 아주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하시든지 실제 거주 목적을 두고 입주를 하시든지 매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출발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투자로 보시게 되면 이 전략을 보시게 되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주 근접성은 직장과 집에 얼마의 접근성이 가까우냐에 따라서
배후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배후 수요는 이 산업단지로 인한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인구 수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처에 보시면 식물원 개장과 이대병원 또한 마곡 스타밸리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내 주변의 편리성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내포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편리성, 주거에 대한 인프라, 주거에 대한 또한 자연이 주는 녹지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에 충분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인 강서구 마곡지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할게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1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34.3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테라스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5층에서 확인할게요.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500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2030 서울 플랜 핵심 지역이죠. 영등포구 영등포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시고요. 가격까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금리 인하가 많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는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부동산은 돈이 남아 넘치고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가 인하했을 때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영등포는 특히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금융의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우선 건물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과 1.5룸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미리 선분양하는 거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지만은 견본주택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똑같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5룸입니다. 하지만은 주방 형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1.5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옵션이 풀 옵션이 되어 있고 북박이상과 또한 오븐과 또한 에어컨, 매립형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다 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풀 옵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이 제일 가까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5.18제곱미터고요. 분양이 34.3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이 큰 게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과 욕실, 주방, 테라스고 되어 있습니다. 15층 중에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2억 2천만 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 예상 가격은 2억 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월세 수익률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출을 1억 5천 이용하신다 그러면 보증금 1,000에서 8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보증금은 약간의 차이가 두시면 되겠고요. 전세로 하시게 되게 되면 투자는 1,500만 원이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수익형 월세로 하신다 그러면 6천만 원 전세보다는 약간 더 들겠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미래 가치를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도 인하된 만큼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하셨는데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1.5룸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안에서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까요? 네, 영등포는 서남권에서 교통의 욕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지하철을 우선 살펴보시면 5호선이 이용이 편리하고요. 또한
2호선, 1호선, 9호선 굉장히 편리한 지하철 노선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향후에는 신안산선과 GTS-B 노선까지 영등포역을 지나가는 이러한 노선이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이 지점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와 영등포는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배후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이러한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에 있는 지역이고 그 반면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단지 지역이 굉장히 많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3도심을 같이 묶어 놓는 이유는 그만큼의 열악한 지역의 주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저의 대체적인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영등포 여의도는 3도심의 하나로 묶어놔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근에 있는 입지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으로는 신길 뉴타운 지역과 영등포 시장역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 뉴타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뉴타운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미래 가치는 당연히 내포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으로는 최고의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의도를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영등포에 뉴타운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소식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개발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영등포입니다. 그만큼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향후에는 개발에 대한 변모를 시키겠다는 이런 3도심의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영등포 뉴타운 지역입니다. 인데요. 현재 뉴타운 지역을 보시게 되면 1-4구역은 이미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12억 5천 정도가 30평대 가격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이게 지금 영등포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 내포되어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13, 14, 12, 11구역, 3구역, 2구역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승인과 관리 처분과 조합이 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향후에 다 이루어진다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테크 4차 산업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행도로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6교가 있습니다. 6교 지하 사업도 굉장히 깔끔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영등포는 도시 재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대선 부지 자리라든지 또한 공공용지 부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개발 사업이 하나의 개발 사업은 영등포가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의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는 제일 중요하죠. 보통 서울시에서 보시면 10년 단위,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10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2030년까지 도시 기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 사업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까만색 부분 3도심입니다. 3도심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도심의 개발 사업은 지금 도심과 강남은 이미 개발이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완료가 되는데 강남만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의 주거 대체가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도심의 개발에 대한 가치와 개발에 대한 이러한 3도심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3도심입니다. 여의도는 금융과 보험사, 방송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융합이 되는 영등포의 인근 지역의 3도심으로 묶은 제일 큰 이유가 주거의 개선 사업이 함께 보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3도심에 대한 영등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자, 권우숙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해외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소액 투자에 대한 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권우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권우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가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